안녕하세요. 오늘은 열무 심는 방법과 열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 텃밭 가꾸기 할 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좀 뭐랄까 좀 쉬운 작물이라고 한다면, 만만한 작물이라고 한다면 상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. 상추 다음으로 제가 텃밭 가꾸기 할 때 가장 많이 씨를 뿌려서 먹는 작물 하면은 바로 열무입니다. 그런 이유가 열무 같은 경우에는 충이 좀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 충에 대한 대비만 잘 해준다 한다면 연중 계속해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그리고 발화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초보 텃밭 가꾸기 할 때는 이 발화가 잘 안 되게 되면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. 그런데 열무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처음 텃밭 가꾸기를 할 때는 이 열무를 꼭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열무에 대한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, 열무 심는 시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여름과 한겨울이 아니면 계속해서 연중 계속해서 심어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, 그러니까 재배하는 기간이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1년 동안에 몇 번은 그 파종을 할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심는 시기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선 연중으로 심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수확 기간이 40일에서 45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싱싱한 열무를 맛볼 수 있다는 거, 그렇게 수확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지금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 시기가 4월부터 5월, 6월부터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본파종에 대해서 좀 보여준 것 같고, 이후에도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선 계속해서 심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. 시작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연중 언제든 심어서 파종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나가서도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건데,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 심기 2, 3주 전에 퇴비를 충분히 주면 되고요. 퇴비와 복합비료가 있다고 한다면 복합비료와 퇴비를 어느 정도 주면 됩니다.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이 정도의 밥 만들기만 진행된다면 열무를 심어주면 됩니다. 열무를 파종하고 일주일 정도 안에 싹이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이후에는 솎을 때는 조금 더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솎아서 드시면 되고요. 일정 간격이 유지되게 솎아서 드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금 수확해서 먹기보다는 주말농부다 보니까 소금 수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금 수확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, 소금 수확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지식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잎줄기가 튼튼해지고 굵어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질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소금 수확해서 먹지 않고 그냥 놔둔 다음에 수확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좀 연한 열무를 좀 수확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 수확을 해서 드시든가, 아니면 저처럼 소금 수확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확해서 드시면 조금 더 연한 열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듯 어떤 작물을 키울 때 좋은 것이, 텃밭 가꾸기를 할 때 좋은 것이, 장에서 키워서 시판된 것을 먹을 때에는 제가 임의로 어떤 맛을 결정낼 수가 없는데,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할 경우에는 물을 주는 간격, 아니면 소금 수확하는 시기와 방법, 그리고 소금 수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열무의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작물의 맛을 어느 정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, 농부가 작물의 맛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게 텃밭 가꾸기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열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,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2, 3주 전에 거름과 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재식거리는 한 20cm에서 25cm 정도 간격으로 줄뿌림 한 다음에 기다려주게 되면 일주일 안에 거의 대부분 발화가 됩니다. 열무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발화에 대한 걱정은 좀 많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파종이 끝났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물주기나 이런 것들은 주말 농부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후에는 이제 청벌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3월달에 파종하게 되면 벌레가 요즘 별로 추워서 없기 때문에 충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도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파종을 하게 되면 청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작물이 열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한냉사를 비닐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한냉사를 씌워주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벌레의 유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거든요.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벌레가 어느 정도 유입되지만 그래도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냉사를 씌워주는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나중에 한냉사를 씌워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냉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농약을 쓴다고 한다면 열무가 커갈 때 열무가 수확하기 뭐 일주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컸을 때 농약을 치지 마시고 5cm나 이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열무가 어렸을 때 그때 약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. 밖에 나가서 또 한번 열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열무를 파종하기 위해서 밭에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cm에서 3cm 간격으로 줄을 파 주었고요. 이렇게 줄 파종을 할 수도 있고 흑석 뿌리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줄 파종을 많이 합니다. 이렇게 줄을 파 놓고 일정 간격으로 줄을 파 놓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열무가 워낙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토옥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발화가 잘 안 되는 뭐 당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토옥을 고를 파주고 밑에다 좀 깔아주는 편인데요. 뭐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싹이 잘 나온다거나 발화가 잘 된다던가 이렇진 않습니다.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상토옥을 사용하곤 하는데요. 열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싹이 잘 나오기, 발화 잘 되고 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토옥은 굳이 깔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바로 줄을 띈 다음에 씨를 뿌려줄 계획입니다. 씨를 뿌릴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간격 뭐 1에서 뭐 1.5cm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어차피 소금 수확해서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포기 간격이 좁을수록 더 맛이 연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격 한 1cm에서 뭐 1.5cm 정도 이 정도 간격을 두고서 씨를 파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을 흠뻑 주게 되면 열무 같은 경우는 워낙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아마 싹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수확해서 드실 수 있고요. 그 전에도 물론 우짜란 열무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성장한 열무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확해서 미리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소금 수확해서 먹지 않은 다음에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모두 수확해서 좀 연한 상태로 먹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텃밭가꾸기 할 때 수확 기간이 짧아서 키운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그러니까 열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